정동만은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그의 흰 머리칼을 비쳤습니다. 67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늘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죠. 은퇴한 지 이제 3년 그는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파크 골프 가세요? 정동만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정희는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은 새로운 코스로 가본데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 정동만은 아내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요즘 들어 최정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파크 골프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을까요? 처음엔 단순한 취미 생활이라 생각했죠. 은퇴 후 집에만 있던 아내가 바깥 활동을 시작한다는 건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최정희는 이제 파크 골프에 나갈 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듯 했어요. 오늘도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던 입술 연지를 살짝 발랐고 옷차림도 한결 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골프장에 그렇게 꾸미고 가도 돼? 땀 흘리고 움직이는 운동 아닌가? 정동만이 물었어요. 최정희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참, 그냥 기분 내는 거지. 나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면 신경 써야 한다니까. 정동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작은 변화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새로운 향수 냄새, 더 자주 하는 머리 손질,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습니다. 최정희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활기찬 빛을 머금고 있었죠. 난 11시쯤 돌아올 거야. 점심은 냉장고에 김치찌개. 남은 거 데워 먹어. 최정희는 현관에서 골프화가 든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정동만은 창가에서 아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마당에 나가 손을 흔들며 배웅하곤 했지만 요즘은 그런 습관도 사라졌네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걸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홀로 남겨진 정동만은 텔레비전을 켰다가 이내 끄고 말았어요. 소리만 무의미하게 울려 퍼질 뿐 그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특별한 취미도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동네 노인정에 나가 바둑을 두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정도가 전부였죠. 나도 뭐라도 해야 하나 정동만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동안 그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최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홀인원을 했다니까. 다들 놀라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소질이 있나 봐. 정동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내의 이야기에 조금씩 등장하는 친구들이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누구와 함께 골프를 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정동만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이미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동만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최정희는 이미 자리를 비웠어요. 화장대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소리를 들으며 정동만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죠. 아내가 파크 골프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가네? 정동만이 거실로 나와 물었어요. 최정희는 화장품을 파우치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오늘은 조금 멀리 있는 코스로 가봐야 해서 친구가 차로 데리러 온대. 어떤 친구? 정동만이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그냥 파크 골프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차가 있어서 가끔 태워주겠다고 하더라고. 최정희의 대답은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동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자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가끔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고 얼마 후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를 태우고 떠난 모양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던 정동만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최정희의 가방에 멈췄어요. 분명 현관에 가지고 나갔어야 할 텐데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죠. 이건 잘못된 일이야. 정동만은 망설였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그는 한 번도 아내의 물건을 몰래 뒤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불안감이 그를 지배했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을 때 정동만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화장품과 지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 싶어 포기하려던 찰나 작은 파우치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안에는 몇 장의 영수증과 함께 향수 시향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동만은 영수증을 자세히 살폈어요. 남성용 향수 시향지라고 적힌 글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죠. 아내가 남성용 향수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정동만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파크 골프장에서 누가 향수를 써? 정동만은 중얼거렸습니다. 운동하러 가는 곳에 향수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더구나 남성용 향수라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정동만은 급하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어쩌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오후 정동만은 아내의 스마트폰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정희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위치 기록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동만은 최근 몇 주간의 기록을 살폈어요. 분명 파크 골프장이 있어야 할 위치였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것은 매번 같은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패턴이었습니다. 그곳은 파크 골프장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였어요. 골프 치고 카페도 가나 정동만은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대가 너무 규칙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한 패턴이었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정동만은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척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모든 정황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읽고 있어? 최정희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동만은 책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예전에 못 읽었던 소설이야. 내일은 집에서 좀 쉴까? 최정희가 물었죠. 요즘 계속 나가서 피곤하기도 하고. 정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은 같이 있자.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 최정희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정동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내일 하루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토요일에. 정동만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가 파크 골프를 간다면 몰래 뒤를 밟아보기로 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전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의 마음속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잠들기 전 정동만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38회를 함께 살아온 아내, 그녀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힘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의심을 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동만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아직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최정희는 옷장을 열고 한참을 망설이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화장대에 앉아 평소보다 꼼꼼하게 화장을 했어요. 여보, 나 파크 골프 다녀올게. 최정희가 침대 쪽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동만은 잠에서 깬 척하며 몸을 뒤척였어요. 오늘도 골프가? 응, 오늘은 특별 라운딩이 있대. 점심때쯤 돌아올 거야. 최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동만은 아내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재빨리 일어났어요. 미리 준비해둔 모자와 가벼운 점퍼를 챙겨 입고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따라 나섰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면서도 들키지 않도록 주의했죠. 67살의 남자가 아내를 미행한다는 게 스스로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동만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정희는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고 정동만도 같은 버스에 올랐어요. 다행히 버스가 꽤 붐벼서 최정희는 정동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0분쯤 지나 파크 골프장이 있는 정류장에 도착했죠. 정동만은 아내가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 뒤에 따라 내렸어요. 파크 골프장 입구, 최정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동만은 가까운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최정희에게 다가온 사람은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의 그 남자는 최정희를 보자 반갑게 미소 지었죠. 또 늦었네요.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정동만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최정희의 말투가 어쩐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소녀처럼 상기된 목소리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파크 골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동만은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지켜봤어요.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도 두 사람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정동만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파크 골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최정희와 그 남자는 단둘이 라운딩을 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남자가 최정희의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손을 대는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최정희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꾸미고 다녔구나. 정동만은 쓰라린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시간쯤 라운딩을 돈 후 최정희와 남자는 골프장을 나섰어요. 정동만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 뒤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죠.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동만은 카페 맞은편 공원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최정희와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자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최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최정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정동만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38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다니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카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나도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최정희의 대답에 정동만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 정동만은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전에 카메라로 한 장의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최정희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이었죠. 증거는 충분했어요.
아니,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동만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정동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동만은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동만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최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공이 잘 안 맞더라고. 피곤해서 일찍 잘게 최정희는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정동만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담지 않으려 노력했죠.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네. 그날 밤 정동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동만은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얕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그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손을 잡고 웃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최정희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 최정희가 테이블 위에 밥과 국을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정동만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냥 그렇게.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최정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지만 정동만의 귀에는 그저 형식적인 관심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동만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후 최정희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고 정동만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화면이 아닌 어제 찍은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최정희와 남자가 골프장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장면이었죠. 세 번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고 마지막 사진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정희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동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다가 이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혼란이 그를 지배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정동만은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직접 대면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인가. 후자는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이미 본 것을 다시 보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대화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최정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정동만의 짧은 대답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최정희가 물었습니다. 정동만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짓말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최정희가 다시 물었어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않나 싶어 정동만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를 다 알 수 없다는 거, 그런 생각. 최정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이내 평온해졌어요. 그러게 사람이란 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봐. 그날 오후 정동만은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최정희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 사이에 이런 행동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그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김주호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나도 그래. 내일도 볼 수 있을까?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있을 거예요. 남편. 그 단어가 정동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그저 남편이라는 단어로 축소되어 버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녹음 기능을 켜두고 휴대폰을 최정희의 가방 안에 넣었어요. 아내가 돌아오면 그것을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동만은 자신의 행동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그를 지배했어요. 저녁이 되어 최정희가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 재료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 뭐 특별한 날이라도 돼? 정동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일 맛있는 것 좀 해먹을까 해서 최정희는 대답하며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어요. 정동만은 아내가 장을 본 후 다른 곳에 들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녹음된 파일이 있었어요. 정동만은 이어폰을 꽂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서의 계산 소리와 길거리 소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익숙한 카페 분위기의 배경음과 함께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한테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남편이 옆에 있어서 못 보냈어요. 괜찮아. 우리 조심해야지. 그나저나 요즘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했지? 네, 요즘 이상하게 행동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냥 우연히 그런 거겠지. 정동만은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의심했던 것보다 더 깊은 관계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동만은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나왔어요. 거실로 나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 변호사라고 입력했어요.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직접 대면하기 전에 정동만은 모든 증거를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물을 것이었어요. 사진과 녹음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최정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이었죠. 침대로 돌아와 정동만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8년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나다니. 정동만은 다음 며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해야 했어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모두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이 거짓으로 가득 찬 듯했죠. 오늘은 어떤 코스로 갈 거야? 아침 식사 시간 정동만이 최정희에게 물었어요. 최정희는 커피잔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북쪽 코스로 가볼까 해. 거기가 좀 더 난이도가 있다던데. 정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쪽 코스.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난 친구들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올 거야. 정동만이 말했어요.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친구들? 최정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죠. 그냥 옛날 직장 동료들. 정동만도 거짓말로 답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진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최정희가 나간 후 정동만은 옷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단정한 모습이 좋을 것 같았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여기까지였나. 정동만은 중얼거렸습니다. 익산시 중심가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동만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0년 전 아내와 함께 이 도시로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정동만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최정희도 처음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며 행복했었죠.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정동만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의 관계가 변해버린 걸까요? 은퇴 후의 공허함?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법률사무소에서 정동만은 1시간 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공동재산, 그리고 부부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변호사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 말들이 정동만의 마음을 위로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동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믿음이 깨지고 나면 회복하기 어렵죠.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군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동만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67의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최정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동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죠. 그 시간들은 진짜였을까? 정동만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때도 거짓이었을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동만은 저녁을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녀왔어요. 최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하네. 다행히 일찍 들어왔어. 정동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정희가 거실로 들어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밥은 안 했어? 최정희가 물었어요. 배고프지 않아서 정동만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정희는 정동만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정동만은 여전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건 어땠어? 최정희가 다시 물었어요. 정동만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로 대답해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어. 그럼 어디 갔었어? 최정희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동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혼자 좀 돌아다녔어.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정희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주방으로 향했어요. 간단하게라도 뭐 먹어야지. 라면이라도 끓일까? 됐어, 난 안 먹을래. 정동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동만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 누운 최정희도 불편한 듯 자주 뒤척였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정희는 평소와 달리 파크 골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쉬려고 그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정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어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웠죠. 점심시간이 되자 최정희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정동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백할 건가? 그는 생각했어요.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최정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동만은 그 말을 끊었어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최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무언가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이틀이 더 흘렀습니다. 정동만은 아내가 다시 파크 골프를 나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파크 골프 갔다 올게 최정희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정동만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주말 최정희와 마주 앉아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동만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날이었어요. 난 이제 나갈게. 최정희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동만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야? 오후 2시쯤? 최정희가 대답했어요. 그때 이야기하자 정동만은 짧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고 정동만은 현관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정희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 최정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정동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앉아볼래? 정동만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보여줄 게 있어. 최정희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정동만은 천천히 갤러리를 열고 최정희와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최정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동만은 다음 사진으로 넘겼어요. 카페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최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직접 봤어. 정동만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토요일에 널 따라갔었어. 최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정동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곧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냥 친한 골프 친구야. 내가 오해하고 있어. 정동만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나? 최정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정동만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설명할 기회를 줄게 정동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최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마나 됐어? 정동만이 물었습니다. 3개월 정도. 최정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나를 웃긴 건 그동안 내가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정동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 모습이 더 역겨워. 용서해줘. 최정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동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난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보다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힘들어. 이제 끝났어. 난 결정했어. 이혼하자. 정동만은 오랜 친구 박상철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상철은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다고? 상철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정동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38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 상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믿음이 깨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 정동만은 대답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최정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정동만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동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정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왔구나. 최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녀는 한층 더 야위어 보였어요. 정동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야. 읽어보고 서명해줘.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최정희가 물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정동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냈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최정희가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다는 거지.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최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시간들은 소중했어. 정동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추억만으로는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할 수 없어.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했어. 집은 내가 갖고 내 퇴직금 절반도 내게 줄 거야. 정동만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이웃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최정희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야.
더는 숨기지 않을 거야. 정동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린 각자 갈 길 가기로 했다고. 그날 저녁 정동만은 집을 나와 다시 상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도중 옆집 김씨 내외와 마주쳤어요. 어머, 정 선생님 어디 다녀오세요? 김씨 아내가 물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정동만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최정희는 서명한 서류를 정동만에게 보냈습니다. 짧은 편지도 함께였어요. 미안해. 내가 행복했으면 해. 그동안 고마웠어. 석 달이 지난 어느 겨울 아침, 정동만은 새집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사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할까? 정동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만 하곤 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동만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사진반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그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어요. 외투를 입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집을 나섰습니다. 익산의 작은 공원으로 향하는 길, 정동만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어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그는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머, 정 선생님 아니세요? 정동만이 고개를 들어보니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혼자 드시나 봐요? 저희랑 같이 드실래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소식 들었어요. 정희 씨와. 정동만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식사를 마치고 공원으로 돌아온 정동만은 문득 파크 골프장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파크 골프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문득 그는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동만은 용기를 내어 파크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절한 직원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룰과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요.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 정동만은 복지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인생 이막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강연장에 선 정동만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정동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그림자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정동만은 강연을 마무리했어요.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동만은 파크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꽤 실력이 늘어 혼자서도 능숙하게 라운딩을 돌 수 있었어요. 혼자 라운딩을 마친 정동만은 골프채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의 뒷모습은 외롭지만 당당했고 발걸음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